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내용 중에선 국수본 수사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적지 않게 드러났습니다.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가 이어지면서 대통령의 담화와 배치되는 정황이 여러 군데에서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주요 내용을 이화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당일 상황을 하나씩 되짚었습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담화와 달리 계엄 선포 3시간 전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삼청동 안가로 부른 윤 대통령은 5분에 걸쳐 계엄의 당위성을 설명한 뒤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담긴 A4 용지 한 장짜리 문건을 전달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A4 문건을 국회는 접수할 기관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유치장에서 해당 담화 내용을 확인한 조 청장이 웃음만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윤 대통령은 당일 조 청장에게 6차례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을 체포하란 지시를 내렸습니다. 또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은 경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체포 대상 정치인들의 위치 추적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사병을 투입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국수본 수사 결과와는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국수본은 조사 결과 군인 1,500여 명이 이번 계엄에 동원됐으며 여기에는 일반 사병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탄핵 사태 이후 혼란을 겪는 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의 약속만 믿고 추진했던 주요 공약 사업들이 줄지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정부는 추경 등을 통해 국정 안정과 민생 경제 살리기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세부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지자체의 걱정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전 국민을 깜짝 놀라게 했던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시추선은 이번 주 중 동해로 출항해 굴착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동안 각종 의혹에도 사업은 정상 추진됐는데 대통령 탄핵으로 동력을 잃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에 여야에 이렇게 호소할 수 있는 걸 호소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거고요. 전남 지역의 34년 수건인 국립의대 신설도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의대를 추진키로 하면서 속도를 내나 싶었는데 현 정부의 의료개혁으로 발목을 잡힌 상태입니다. 여기에 탄핵 사태까지 겹치면서 추진력을 상실한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국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게 바라봐야겠지만은 우리 주장 그대로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려고 그럽니다.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 역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정부는 부산 이전을 위한 법 개정을, 산업은행도 조직 개편 등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난관을 맞게 됐습니다. 춘천 기업 혁신파크를 비롯해 수열에너지 클러스터와 산학 케이블카 설치 등 강원 지역 공약 사항도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 기반 시설 관련 예산 증액이나 민생 법안 처리 요청도 뒷전으로 밀려나자 지자체마다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고서 없이 정말 각 중요한 해야 할 일 위주로 서로 눈을 맞추면서 과연 도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한번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추경 등을 통해 국정 안정과 민생 경제 살리기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세부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지자체의 걱정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높은 물가 때문에 밖에서 한 끼 사 먹기도 부담스러운 요즘입니다. 김밥부터 자장면, 비빔밥까지 외식 메뉴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고환율에 내년까지도 가격 상승이 계속될 수 있어 소비자는 물론 자영업자의 한숨도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김준하 기자가 전합니다.
올해 전반적으로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외식 메뉴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김밥과 자장면 등 소비자가 선호하는 8개 외식 메뉴의 가격은 평균 4% 상승했습니다. 특히 저렴한 가격으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에 좋았던 김밥은 5.3%, 자장면과 비빔밥은 각각 5.0%의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주요 외식 메뉴의 가격 상승이 올해 내내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의 우려도 계속됐습니다. 소비자의 선택은 외식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제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소비자 물가지수에 비해서 먹거리 물가지수가 더 높기 때문에 한국인이 선호하는 외식 메뉴 중 하나인 삼겹살은 서울 지역 기준으로 올해 처음으로 1인분에 2만 원을 돌파했고 삼계탕도 17,000원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러한 먹거리 가격 상승의 배경에는 고환율 여파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달러당 원화값이 급락하면서 달러로 값을 치르는 수입 식재료 값이 상승해 외식 물가를 밀어올리기 때문입니다. 수입 식자재 가격의 상승은 외식업주에게도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메뉴값 인상이 불가피한데 지금 아시다시피 상황이 너무 안 좋거든요. 우리 소상공인들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얼어붙은 경기 흐름에 더 악화되지 않을까. 불안정한 외식 물가에 탄핵 정국의 혼란까지 더해지며 연말을 맞은 소비자와 상인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준하입니다. 어수선했던 정치적 분위기가 일단락되면서 소상공인들은 소비 심리가 회복되길 기대하고 있는데요. 정치권과 정부도 한 목소리로 연말 모임을 진행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2차례 탄핵 정국을 비춰보면 소비 심리 회복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탄핵안 가결 이후 정치권과 정부는 한 목소리로 연말 모임을 진행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경기 악화에 뒤숭숭한 전국까지 더해지면서 1년 중 가장 기대감을 부풀 연말 연초가 특수는커녕 존폐기로의 시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모임과 행사를 진행하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근재 씨도 계엄 사태가 터진 이후 매출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정치 이슈로 연말 대목이 사라진 만큼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점심 장사가 계엄 이후부터 조금씩 줄더니 저번 주에는 한 10% 정도 줄었어요. 점심 장사 줄 정도면 밤에 술 장사는 더 줄겠죠. 그래서 현재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어려운 상황이고. 중소기업 중앙회 설문 결과 외식과 숙박업자 2명 중 1명은 비상계엄 탄핵 사태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가 없다고 응답한 자영업자 중 앞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47%에 육박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정책도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충격 최소화를 위해 모든 가용수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네, 오늘 퇴근길에는 서쪽 곳곳에서 눈이 내립니다. 영하권 기온에 눈이 다소 쌓일 것으로 보여 빙판길 사고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눈비가 잦은 서쪽과 달리 동쪽 지방은 연일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불로 번질 수 있으니까요.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김동혁 기자입니다. 서해상에서 줄줄이 눈구름이 만들어집니다. 눈구름이 바람을 타고 내륙으로 유입되면서 서쪽 곳곳에 눈을 뿌립니다. 한반도 5km 상공으로 내려온 영하 20도 안팎의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 위를 지나면서 눈구름이 자주 발달하겠습니다. 서해안 등에서 내리기 시작한 눈은 밤새 서울과 경기 남부, 충청 등으로 확대됩니다. 서울과 강원 중부에 1cm 안팎,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과 전북 등에는 최고 5cm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서쪽 곳곳으로는 수요일까지 눈이 내리는 데다 영하권 기온에 내린 눈이 얼어붙을 수 있어 빙판길 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눈이 내려 쌓이면서 빙판길 및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눈비가 잦은 서쪽 지방과 달리 동해안은 수일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백두대간을 넘은 차고 건조한 바람이 동쪽으로 불어들면서 대기가 연일 건조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짝 메마른 동해안은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화재에 각별히 유의합니다. 기상청은 주 중반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7도 안팎까지 떨어져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혁입니다.